아들의 학교는 도박장이었다. 집으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민준이가 떨리는 손으로 저에게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아빠, 나 사실 빚을 지게 됐어. 아들 민준의 내민 손에는 휴대폰이 있었는데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단톡방들과 오늘 마감이라는 알 수 없는 메시지, 그리고 이상한 숫자와 함께 내 아들의 이름 옆에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불법 도박은 내가 다니는 현장, 그리고 먼 뉴스가 아니라 내 집, 우리 아이의 주머니 속에 휴대폰에 있었단 걸 보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휴대폰 도박,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자세히 아들의 휴대폰을 받아서 보았더니 화면에는 실시간 베팅, 레이즈, 폴드, 콜, 그리고 환전, 베팅, 마감. 23년째 현장 형사로 근무 중인 제가 아이 문제 앞에서는 그 모든 경력이 아무 소용없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저희 아들 민준이는 그냥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성적은 중상, 축구를 좋아하고 친구들과 노는 걸 더 좋아하는 흔한 아빠 아들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민준이의 웃음 뒤에 그림자가 생겼단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자가 무엇인지 저는 너무 늦게 알아차렸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거든요. 의심 대신 신뢰를, 추궁 대신 대화를 하고자 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때로는 신뢰만으로는 부족하단 걸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어른이 먼저 나서서 아이가 말하지 않는 문제를 살폈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다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처한 문제를 찾아내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이야기이자 현직 경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에게 일어나는 부모로서 알아차리지 못한 어른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 이름은 김상욱입니다. 23년째 현장 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23년을 형사로 근무한 저도 매일 보는 아이 문제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평범한 어느 날 저녁 시간에 식사를 하며 아내가 민준이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요즘 학원은 어때? 민준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요즘 과학이 좀 어렵긴 한데. 민준은 그렇게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그 웃음 뒤에 말 못할 찜이 있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저희 집도 남들처럼 평범했습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저녁이면 식탁에 모여 앉아 하루 이야기를 나누고, 현장 사건이 없는 날이면 집에서 함께 TV 보거나 강아지 산책을 하는 그런 가정이었죠.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 한 만큼 저희 아들 민준이는 엄마 아빠와 대화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고, 어려서부터 애교와 말이 많은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의 이야기, 축구부 활동까지 자세히 얘기해주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민준이의 말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사춘기련이 생각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부모와 거리를 두는 것도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예전에 가끔의 무덤덤함과는 다른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아내도 저와 같은 느낌을 받았었나 봅니다. 아내가 저에게 와서는 요즘 민준이가 좀 이상해라고 말하곤 했죠. 하지만 저는 크는 과정이야 라며 넘어갔습니다. 직장에서 바쁘기도 했고 아이를 믿고 싶기도 했거든요. 그때는 민준이가 보내는 신호들을 제가 놓쳐버렸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휴대폰을 보는 시간이 늘었고, 밤늦게까지 뭔가를 하는 등, 또 점점 용돈을 자주 달라고 하는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모든 것이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민준이 안 하던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상했던 건 용돈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시기 애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진 단어였어요. 중고거래? 리셀? 요즘 워낙 많이들 하니 그럴 수도 있겠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울린 알림의 시간대가 문제였습니다. 밤 11시, 새벽 1시. 아들 민준이 방 책상 위에서 휴대폰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방에서 나오는 소리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음악이나 게임 소리였는데
이제는 뭔가 긴장된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 어떻게 망했다 같은 말들이요. 한날은 민준을 차로 등교를 하는 중에 민준의 휴대폰의 알람이 계속해서 울려댔습니다. 그래서 민준이에게 학교 가서는 휴대폰 알람 좀 꺼둬라며 얘기했더니 이전과 다르게 저의 눈치를 슬쩍 보더니 아빠, 나도 알아라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올 일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건 학교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저는 좋은 아빠이고 싶었습니다. 의심 대신에 민준을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던 거죠. 그 대가가 무엇일지 곧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민준이의 행동에서는 더 많은 변화가 보였습니다. 이제는 친구들과 통화할 때는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통화하고 종종 흐느끼는 소리까지 들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돈 얘기만 나오면 목소리가 커지고 민감해졌습니다. 용돈을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용돈 좀 더 줄 수 있어? 라는 말을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민준이가 방에서 누군가와 작게 통화하는 전화하는 소리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속삭이듯이 조용하게 들리는 목소리에는 불안한 목소리로 아니야, 내일까지는 꼭 마련해 볼게. 진짜 마련할 수 있어. 좀 더 시간을 줘 같은 말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 민준이에게서 들을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 패턴도 이상해졌습니다. 밤 12시가 넘어갈 때까지 뭔가를 하고 있고 이른 새벽에도 알림음이 계속 울려댔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준이의 방 들어가려고 하면 재빨리 화면을 가리거나 뒤집어 놓곤 했습니다. 뭐 하고 있어? 라고 물으면 게임 중이야, 숙제라고 대답했지만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저는 계속 아들을 믿고 싶었나 봅니다. 어느 부모가 그렇듯 제 아이를 의심하는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방관하던 사이에 일은 결국에 학교에서 큰 사고가 되어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이 전화가 오셔서 아범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라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범님 학교에서 민준이와 친구들이 불법 도박을 했나봐요. 사건은 익명의 아이디로 학교 단톡방에 링크 하나가 올라와 있었다고 한다. 링크 아래에는 실시간 경기, 단돈 1만원으로 5만원을 만드는 기회라는 문구로 아이들이 호기심에 누군가 올린 익명의 링크를 하나 둘씩 눌렀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화근이었어요. 버튼 몇 번 눌러서 이기면 바로바로 수익이 났고 바로 현금으로 쓸 수 있었나 봐요. 그런데 문제는 그만큼 몇 번 눌러서 돈을 다 잃은 애들이 많았나 봐요. 그러더니 잃은 애들이 돈을 딴 애들과 싸움도 생겼고 그러던 중 잃은 애들이 돈을 딴 민준이에게도 시비를 걸어왔나 봐요. 야, 민준이 너 오늘 딴 돈 가져와. 너 쉬는 시간에 상담실 뒤로 와라. 분명 얘기했어. 그렇게 민준이가 애들한테 끌려가는 일이 생겼다는 것이다. 생각보다 상황은 심각했다. 돈을 잃은 아이들은 다시 잃은 돈을 따기 위해 딴 애들의 돈과 친구들 용돈을 강압적으로 뺏기 시작했고 그러다 어떤 애들은 용돈을 빌려달라고 했다지만 빌린 용돈은 곧 갈취가 되어버렸다고 한다. 제 아들 민준이도 처음에는 친구들이 용돈을 빌려달라고 하다 보니 마지못해 빌려주게 되었고 그러다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다 보니 최근에 계속해서 나에게 용돈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러다 빌린 돈은 받지 못하고 싸움에 휘말리는 등 점점 해결이 안 되다 보니 답답한 마음에 반 단톡방에 있는 링크를 누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민준이는 피해자이자 범죄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돈을 뺏기다 보니 엄마 아빠에게도 말하는 게 어려워졌고 돈을 빌려간 친구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돌려주지 않는 게 반복이 되다 보니 스스로 해결해보려는 생각에 아들은 피해자이자 범죄자가 된 것이다. 아들 민준이 그렇게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 시작은 1,000원, 2,000원 같은 작은 금액이었다고 한다. 축구 게임처럼 단순하고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면서 맞췄더니 뺏겼던 돈도 그리고 그 이상으로 돈이 생겼다고 한다. 그렇게 민준이에게는 너무 게임 같은 도박이 자신만만하고 달콤한 유혹된 것이다. 그런데 도박의 함정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 처음에는 작게 1,000원, 2,000원 시작하지만
점점 커지게 되었던 것이다. 친구들이 하니까 재미있어 보이니까. 그런데 도박이라는 건 한 번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어렵다. 23년 경찰 생활에서 내가 겪는 현장에서도 늘 봐왔던 결과다. 근데 특히 아이들은 더욱 그랬을 것이다. 어른들조차도 자제력을 잃고 중독의 길로 빠지는 것을 많이 보았다. 도박의 문제는 이길 때는 달콤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질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잃은 돈을 만회하려고 작게 시작했지만 점점 무리해서 더 큰 금액을 걸게 되는 것이다. 그때부터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게 민준이도 학교에 같이 다니는 친구들도 한번 노출된 온라인 도박은 용돈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되어 그때부터 다른 방법을 찾게 된 것이다. 그 방법이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잠깐만 빌려줘, 금방 갚을게라고 하지만 갚을 수 있는 돈이 생기지 않으니 빚만 늘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빚을 갚으라고 압박받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의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것이다. 장난으로 시작한 1,000원으로 10배가 되는 돈을 따다 보니 처음에는 너무 쉽게 느껴졌을 것이다. 그런 다음 공짜 돈 같은 10,000원으로 다시 베팅해서 70,000원까지 땄다 보니 자신감이 생겨 멈출 수 없었고 그렇게 자제력을 잃었을 것이다. 그렇게 선생님과 민준이의 얘기로 오랜 시간 통화 후 생각이 많아졌다. 내가 너무 아들을 믿었던 걸까? 아니면 학생 신분이라 설마라고 생각한 걸까? 집으로 와서 민준에게 물었다. 민준아, 아빠에게 할 말 없니? 민준은 고개를 저으며 말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 민준을 보며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할 때인 것을 알게 되었다. 마음에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나를 탓하며 이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왜 진작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왜 더 관심을 갖지 못했을까 하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책할 시간이 아니었다. 선생님께 전해 들은 이유, 더 이상 믿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루빨리 바로 잡아야 해야 했다. 아이를 믿고 보호한다는 핑계로 더 이상 지켜볼 문제가 아니었다.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 민준이를 불러 계속 문제가 된 휴대폰을 열라고 시켰다. 휴대폰을 열어 화면을 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다. 학교 단톡방에는 여러 아이들의 이름과 함께 알 수 없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외상장부 같았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마감, 정산 같은 메시지들이 올라왔죠. 가장 충격적인 건 이런 일이 벌써 몇 달째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민준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어떤 아이는 10만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다. 민준의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저를 민준이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말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저는 민준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말했어요. 괜찮다. 지금이라도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생각을 해보자. 아빠가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 라며 아들 민준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라도 네가 용기 내서 말해준 게 가장 중요해 라며 불안한 민준을 안아줬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아들을 안아줬지만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바로 옆에서 이걸 알지 못했을까 라며 그리고 생각보단 심각한 상황에 당장 마땅한 해결책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민준이를 지키면서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현장에서의 경찰은 추측이 아니라 사실로 움직입니다. 아빠로서도 형사로서도 같은 원칙이었죠. 민준이의 고백을 들은 다음 날부터 저는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일이라고 감정적으로 상황을 인지한다면 오히려 사건을 해결하기 힘들 수 있거든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아들 민준의 휴대폰을 사이버 수사대에 포렌식 수사를 의뢰하고 단톡방의 대화와 입금 계좌와 링크를 공유한 단톡방의 닉네임, 링크로 접속되는 도박 사이터의 출처와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민준을 불러 얘기했습니다. 민준아, 너는 피해자도 맞지만 호기심에 들어가서 도박을 한 건 분명한 범죄야. 네가 겪은 사실을 하나씩 정리해보자. 아빠에게 하나씩 솔직하게 얘기해줘.
라고 말했습니다. 너를 포함해서 돈을 빌려준 친구들, 그리고 단톡방 친구들 모두 얘기해줘. 하나도 빼먹지 말고 천천히 얘기해봐. 민준이와 함께 단톡방의 메시지, 피해 입은 친구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휴대폰 도박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언제 누가 링크를 공유했는지, 어떻게 수익이 생겼으며 수익은 어떻게 지불이 되었는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이후 민준의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반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 모든 인원을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도박으로 수익을 얻었다는 학생들을 불러 면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 베팅을 위해 베팅 금액 충전 계좌를 추적하게 되었습니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민준이 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다른 반 아이들도 참여하고 있었고, 심지어 다른 학교 학생들과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단위로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범죄 조직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이들은 익명으로 단톡방에 들어와서 링크를 공유하고, 처음에는 링크 접속 시 회원 가입을 하면 무료 베팅금을 주어 수익을 맛볼 수 있게 만든 다음, 수익을 맛본 학생들이 저절로 친구들에게 권유하게 되었고, 베팅을 하게끔 유도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베팅금을 충전하게 하여 점점 베팅에 실패한 아이들이 용돈을 털어 베팅금을 충전하게끔 유도하고 이익을 챙기는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있을 수 없는 체계적인 구조의 범죄 사건이었던 것이다. 학교를 조사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불안해하는 아들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이런 범죄에 학생들을 빠지도록 노출한 사람들이 잘못된 거야. 아빠가 학교와 경찰의 도움을 요청해서 이 사건을 끝낼 거야. 학교와 사이버 수사대의 도움으로 사건은 점점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아들 민준의 학교의 단톡방과 주변 다른 피해 학교 단톡방 운영 패턴도 분석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학교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예상했었습니다. 피해 학교 입장에서는 도박이라는 사건으로 학교 이름이 외부에 알려지는 걸 꺼릴 테니까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와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학교들을 찾아갔습니다. 학교와 저희 수사대와의 사건을 바라보는 온도가 많이 달랐습니다. 학교가 외부에 알려지는 게 꺼려 학생 간의 학교 폭력으로 교내 징계로 처리로 전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피해 학교들을 찾아가 이 사건이 단순 학교 폭력에서 끝내야 되는 일이 아닌 것을 알리기 위해 수사팀에 수집된 범조직적인 불법 도박 링크이며 다른 학교 피해와 학생들이 지금도 외상 등의 금전 2차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건 학교 폭력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금융범죄 및 조직적 사이버 범죄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수사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추가 피해자와 피해 학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나는 협조를 회피하는 학교 운영위에게 피해를 입은 아이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동시에 학교 밖으로는 수사팀의 도움으로 아이들이 노출된 불법 도박 링크들을 하나씩 찾아 즉시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렇게 하나둘씩 각 수사기관과 학교의 도움으로 학생들의 피해도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이제는 피해 학생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부모와 학교들이 나서서 도울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나 또한 이 사건을 해결해가며 아들 민준이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내와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오랜 기간 수사 끝에 단톡방을 운영하며 우리 아이들의 일상을 뺏은 조직들이 검거되었다. 주로 해외 IP를 사용하며 주기적으로 다른 나라로 IP를 옮기는 등 범죄 환전 계좌도 계속해서 변경하는 등의 치밀하게 운영되었다. 범조직적인 형태의 범죄 조직들을 학교를 통해하게 된 셈이다. 그 후로 아들 민준이도 점점 이전의 학교 생활을 찾아가고 있었다. 도박에 노출되었던 다른 피해 학교들도 학교와 어른들의 도움으로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되어 갔다. 이렇듯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을 잘 알지 못한다. 어쩌면 아이들이 알아서 커주길 바랬는지도 모른다. 부모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지금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아이들의 시선에서 같이 바라봐 주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또한 잘못된 길을 가다 헤매거나 곤경에 처해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아이의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함께 방법을 찾아주어야 한다.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과 현재의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많이 다르다. 우리가 살아왔던 학교와 지금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도 너무나 달랐다. 처음에는 이번 일로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아이들도 얼마나 당황하고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럴 때 부모가 함께 있어 주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잘 알고 있을까? 그리고 혹시라도 나와 같이 우리 아이를 잘 알고 있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있었는데 지나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나 인물, 경험 등을 기본 소재로 삼되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생각과 감정을 담아 이야기 재구성하였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다시 쓰는 인생노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욱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